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안전자산 리스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은 부동산이었어요. 네. 자, 2번은 뭔가요? 2번은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이요? 주식. 자, 근데 여기 해외 주식이라는 말을 보다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죠. 미국 네, 주식. 미국 주식. 자, S&P 500 지수가 지난 15년 동안 딱 2022년도 딱 한 해 빼고는 네.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오버슈팅이다. 너무 비싸다. 뭐 PBR이 미국 주식 전체 평균이 5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동안에 올라왔던 상승률 수준은 절대로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당분간은,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막 4년 5년은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2025년도는 크게 하락장이 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현재 S&P 500 지수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뭔가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가려면 네. 마땅히 돈을 빼서 옮길 수 있는 대체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시간이거든요. 올해는. 원탑 경제인 미국이 특별한 엄청난 경제 위기급의 변수가 없는 한은 돈을 빼서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중국은 때문에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네.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네. 적당한 선에서 허리를 좀 숙이면서 네. 위안화를 좀 절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불을 놓는 것보다는 평가 위안화를 조금 절하시키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좀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네.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약간 불확실성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양극화. 잘된 놈이 더 잘 되는 약간 현상. 그래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약간 숟가락을 좀 얹어보자. 올해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안 빼고 네.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죠. 조금 좀 길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항상 길게는 좀 안 가는. 근데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조정이 오든 뭐 더 가든 땡큐다. 네. 조정이 와도 그렇게 뭐 전체 본인 수익에서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과도한 뭐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저축한다. 그걸 다 S&P 500에 넣는다는 건 반대지만 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꼭 투자하고 싶다면 슬픈 얘기지만 한국 주식보다는 올해는 미국 주식.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가슴 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양자 컴퓨터 요즘 제일 유명하니까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연초가 되면서 그러니까 막 제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2022, 23, 24년도에 미국 주식에 들어갔던 분들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런 기술주들이 특히 나스닥 위주로 약간 예. 조정을 받고, 근데 그게 사실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요? 약간은 좀 그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요런 거에 여태까지 먹었던 수익이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2025년도에 새롭게 미국 주식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분한테는 기회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미국 주식 전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2025년도에 미국 주식에 딱 들어갔는데 떨어져. 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이냐. 아닙니다. 떨어져야 수익이 생겨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2025년도 1월 달에 미국 주식에다 다 박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이 약속될 수 있다. 얼마 전에 황현희 씨 아시죠? 네. 개그맨. 황현희 씨가 나와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자기는 쭉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딱 지금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떨어지는 시기를 보고 있다가 잡는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내가 지금 손절이니까. 수익률이 손실이 생기니까 네. 기본적인 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중에서도
선생님이 주목하시는 분야는 뭐 따로 있을까요? S&P 500을 그냥 넣어놓으라든지 단일 종목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은 주로 이제 기술주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일 때도 나스닥은 거의 75%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한 30% 40%. 그 닷컴 버블일 때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3년 동안 있었던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거냐의 어떤 길목에 와 있기 때문에 만에 안에 약간의 조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적은 기술주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S&P 500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나스닥이 훨씬 무섭죠. 네. 주로 기술주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은 약보합, 강보합 또는 하락장이 앞으로 당장은 아니라도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네. S&P 500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들어가시는 분한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가장 생각을 안전하다. 합니다. 네. 안전하다기보다는 뭐 경기 좀 방어적일 수 방어적일 있겠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식 그것도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 다음 안전 자. 자산은요? 자, 그 다음 안전자산은 현금입니다. 현금이요? 네, 현금. 많은 분들이 현금이 뭐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이 그 자산의 변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2025년도가 아직은 미국 주식이 강할 거라고 보지만 26년도 이후부터는 물음표를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15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세계 경제의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2026년도에는 물음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사람, 아, 그렇죠. 현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현금만큼 요구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없어. 그냥 현금은 여유 자금은 그냥 3%만 나오면 돼. 3% 이상만 나오면 나는 망하는 투자가 아니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야 투자지 투자 안 하는 게 투자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금을 조금 축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그 현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지금 총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현금이 눈에 보이면 쓰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조금 떨어졌는데 하면 내가 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볼까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네 번째 고른 방법이 저는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있으면은 좀 그런 유혹이 좀 안 올 수가 있죠. 네. 근데 막 저축을 안 하고 파킹 통장에 CMA 통장에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 있으면은 네. 사실 보다 보면은 저거 빼가지고 주식 살까 이런 생각도 그쵸. 들고 네. 또 보다 보면은 가방 바꾸고 싶다는 생각, 그쵸. 노트북 바꾸고 싶다는 생각, 홈쇼핑에 그 여행 막 나오는 거 보다가 내가 지금 CMA에 얼마 들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현금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투자처고 네. 그중에 그 현금을 만드는 저축이 또 하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되게 손해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칭을 하죠?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손해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안 꺼내 쓰려고 저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 저축. 근데 이제 필요할 땐 써야 되니까.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네. 심지어는 연금이든 다 깨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깰 거다라는 하는 거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괜히 그 돈을 안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파킹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뭔가 내 돈이지만 내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정기 적금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네. 특히 한 2, 3년은 나 절대 이 돈 안 쓸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ISA 계좌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ISA는 3년 정도 유지하지 않으면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3년 동안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목을 묶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 묶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근데 이 중에 내가 묶어 놓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묶어 놓는 게 본인이 좋을까요? 앞으로 1년, 2년, 3년에 어떤 재정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사를 네. 가느냐, 내 집 마련을 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최소한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3분의 1 정도. 그래도 네. 한 330만 원 그렇죠. 정도는 묶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저축 얘기 해봐서 그런데 음. 저축의 무서운 것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저축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고 이것만한 안전자산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저축과 S&P 500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S&P 500이 지난 3년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네. 지난 3년간 그 6개월 단위로 그 S&P 500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5.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5.6% 정도 계속 올라서 33.7%가 올랐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식 투자에서는 이 수익률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리고 6개 구간 중에 4개 구간은 상승을 하고 2개 구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6개 중에 4개 구간이 상승하는 상승했다라는 건 굉장한 상승장인데 그렇죠. 네. 이 이 상승장이 똑같이 앞으로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 6개 구간이 하락, 상승으로 온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네. 해봤어요. 네. 보통 153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걸 우리가 1억 모으기 저축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하락, 상승이 오게 되면은 저축보다 수익이 506만 원 더 납니다. 와. 506만 원. 네. 153만 원씩 3년을 넣으면 한 5,500만 원 원금 들어가는데 네. 수익이 저축한 것보다 506만 원이 더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4번 상승하는데 상승하고 내가 찾아야 될 그 해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 네. 저축 정기적금 했던 것보다 362만 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S&P 500과 동일한 수준의 성장 상승세가 오더라도 네. 하락이 앞에 오느냐 뒤에 뒤에 오느냐에 오느냐. 따라서 S&P 500에다가 153만 원 저축한 게 S&P 500이 아닌 153만 원 3년 적금 든 것보다 어떤 경우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요 순서가 조금 잘못돼 버리면 적금한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53만 원을 그냥 저축을 하고 네. 그냥 괜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보는 일 없이 예. 마음 편하게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 뭐 500만 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지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500만 원 3년 동안 더 먹자고 네. 그 3년 동안 신경 쓰는 것보다는 네. 그냥 또박또박 저축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이게 미국 주식 하다 보면은 해외 주식 하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 쳐다보는 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맞아요. 일부러 일어나는 네. 분도 있지만 나는 네. 그러지 않아. 그러지만 또 네. 새벽에 갑자기 눈 떴다가 화장실 한번 잠깐 갔다가. 잠깐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그냥 그날 아주 네. 망치는 거가 돼요. 오늘 저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업무도 제대로 못 하고 맞아요. 이렇습니다. 예, 네.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인은 뭐 24시간이니까 뭐 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되겠죠. 이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의 숙면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거래 시간도 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주식은 제한을 해도 우리가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차 있으니까. 네. 자, 그럼 다음 안전자산은요? 네, 다음 안전자산은 일단은 우리가 연금 제가 골랐습니다. 연금. 네. 연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라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지금 뭐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상이나 수익률로 보자는 거라기보다는 네. 한마디로 그냥 시스템을 사놓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30대한테 10살 먹은 조카한테 10만 원 주면 세뱃돈으로 그 반응이 어떨까요? 얼마였어요? 10살인데 10만 원 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죠. 네. 막 까무러치죠. 좋아하죠. 전 지금도 좋아요. 근데 40대가 한 다 되지만. 30대인 사람한테 10만 원 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그 왠지 약간 10살 약하다? 먹은 그 조카보다는 좀 덜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30대한테는 낮다는 뜻인데 이 10만 원을 70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린다. 어떤 네. 느낌이에요? 어?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30대 때 나한테 가치가 없는 20만 원을 오늘 땅에다 묻었다가 네. 내가 70대 때 굉장히 돈 가치가 올라갔을 때 꺼내 쓰는 게 바로 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사자. 그래서 70대인 여러분들한테 오늘 네. 30대인 여러분이 송금하는
내가 나한테 효도하는 시스템이 바로 연금이다. 근데 국민연금은 약간 음. 그런 수익률 자체를 약간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를 거기에 반영을 맞아요. 하니까. 음. 근데 다른 연금들도 되게 보장하진 다양하게 않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죠. 그게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낸 것보단 좀 덜 받고 네.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낸 것보단 그것보다- 더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 내가 가져오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속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금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외에 연금을 한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뭐 몇 가지라기보다는 연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세제 적격이 있고 비적격이 있고 그 안에서도 뭐 투자형이 있고 금리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를 가입한다기보다는 본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래도 공격적이고 좀 수용 자체가 좀 위험 선호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방식의 네. 뭐 변액 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넣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나는 10만 원, 20만 원 그냥 없다 셈치고 묻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보다는 한 70, 80대 된 나한테 용돈 보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원금이 보장되는 아무래도 금리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요즘 이게 꽤 그래도 도입된 지 꽤 됐는데 퇴직연금 자체를 자기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게 20대, 30대 완전 사회 초년생일 때 퇴직금 모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40대, 50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위험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노후라는 것은 수익률 게임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20, 네. 30대 같은 경우는 DC형 같은 것들을 선호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DB형 말 그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럼 얼마 정도 타겠구나. 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지 노후 뭐 예를 들면 전원주택을 지을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예상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DB형이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선호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험 상품 어때? 보험에도 연금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이제 보험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약간 위험 조장 좀 하시더라고요. 위험 조장이요? 뭐 예를 들어 뭐 유니버설 뭐 이런 거 안 하면 네. 나중에 너 연금 가지고 못 산다. 그러니까 음. 보험에서 하는 약간 좀 극히 많은 수익을 보게 해준다는 그런 연금 보험을 들으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던데. 이 세상에 어떤 거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면 과거에 수익률을 보여달라. 10년, 20년 이 상품에 또는 그 회사의 다른 상품의 수익률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끝나는데 네. 아마 보시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실 가능성이 그래요?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요즘에 막 코인이 해킹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예, 예.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정도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뭐 분들도 많거든요. 코인계에서는 나름대로 안전자산이라고 우량주니까. 볼 수가 있죠. 뭐 그렇죠. 뭐 안전자산이라는 말하기는 좀 약간 그렇지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원탑은 음. 뭐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라고 어.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든다는 거 전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 경제활동하면서 내가 결혼하고 이사 가고 내 집 마련하고 차 사고 뭐 사업하고 이런 비용과 별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인데 어떤 돈이야? 그러면 내년에 결혼할 돈, 뭐 내 집 마련할 돈, 뭐 그다음에 이사 갈 돈.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네. 조금의 흔들림에도 내가 멘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그럴 바에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돈, 이사 갈 돈, 내 집 살 돈, 차 살 돈 이런 돈 아닌 진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는 어때요?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작년 요맘때 와서 얘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네. 달러가 역사상 5년 연속 계속 오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25년도에도 오르면 6년째 오르는 거라 네. 아마 적당한 변수가 없으면은 약간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경제적 본능에서 했는데 네.
운 좋게 뒷걸음질 치다가 또 제가 네. 밟았는데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약간 좀 안정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막 1,500 선을 막 넘나드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달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외환이기 때문에 음. 외환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가진 않거든요. 네. 벌어지면 또 좁아지고 하는 거다 보니 아주 단기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한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우상향해서 달러도 돈 벌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종목에서는 저는 달러에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라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엔화에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예. 그렇죠. 제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부자는 지금 뭐 미국 주식 금 얘기보다는 엔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엔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엔화를 많이 샀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이 뭐 금리도 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조금 올리는 추세다 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볼 정도의 투자는 아니겠지만 네. 방향은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자산에 대한 가격적 경쟁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오늘 김경필 트레이너와 함께 안전자산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부동산,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 저축, 연금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돈줄남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